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2월 3주에서 4주간 특정 신호가 출현했을 때 파동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 전적은 제 판단으로 9전 8승 1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6일자 정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장중에는요, 신규 신호는 없었고요. 주말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게 일단 단발적으로는 호재다.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보면요. 아침에 내 마인드는 매수다. 그러면 자, 매수라는 이야기는 전날 종가 부근의 저항 자리를 뚫을 것이다. 그 자리가 331.15고요. 당일 마디가로는 331.05가 되겠죠. 그 구간이 진입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장타 파동은 두 박스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 노랑부터 파란 땡땡이. 나는 뭐 파란 땡땡이 근처에 들어갔으니까 그 위에 빨간 실선 여기까지 청산한다. 그러면 매수가 1.2%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더 탄력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332.95까지 갔다. 아침에 내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따져서 시장을 대응했으면요. 매수가 1.95p 일단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이어서 이제 중국장 때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요. 시간대로 10시 38분이 되니까 메인 매도 신호 나왔죠. 그리고 뭐 그 전에 보조 장타 올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중심선 위에 매도가 맞겠네.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은요. 그 바로 전에 마디 자리가 330.45 아닙니까? 뭐 330.45 아주 편한 자리가 결국에는 매도 타점이 돼 가지고요. 330.45가 무너지면서 또 중심선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배운 대로 중심선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로 328.60까지 그쵸?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330.45부터 1, 2, 3 해서 매도가 1.85p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6일자 보정 차트입니다. 보정 차트도 자, 매수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아침에 내가 매수로 대응한다면 똑같은 전략입니다. 매수라는 이야기는 종가 부근의 저항 마디 자리를 지지할 것이다. 그 자리가 331.95가 되는 거죠. 331.95부터 1, 2 해서 매수가 1.25p 파동이 나왔고요. 자, 중국장이 열리고 10시 25분에 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중심선이 330.70인데 330.70 중심선 아래서의 매도는 따라갈 만하다. 가장 만만한 게요. 330.70에 매도를 들어가고 싶은데 안 와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330.70과 그 아랫단 330.05 중간 마디까지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330.40 정도 되겠죠. 일단 330.40에 진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중심선이 무너지면서 32945가 무너져서 벌써 중심선부터 시작해서 두 박스가 빠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은 결국에는 배운 대로 328.15까지 보정 차트상에서 보면 파동이 중심선부터 파란 실선까지 2.5p 파동 나왔는데 나는 33040 근처에 매도를 들어갔다. 그래서 파동이 2.2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7일 정차트 보겠습니다. 신호 체계를 보면요.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이었죠. 자, 매도라면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 자리를 저항받을 것이다. 그게 요 자리죠. 전날 하얀 땡땡이가 328.55고요. 또 당일 마디가로 따지면 328.40이죠. 당일 하얀 땡땡이네요. 요 구간이 최고의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돼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고의 A 플러스 매도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24.65까지 거의 매도가 3.75p 정도 빠진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눌림목을 대응한다 그렇게 보시면은요. 자, 장타 파동은 중심선부터 자 볼게요. 1, 2, 3, 4 여기가 한 코스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파란 땡땡이죠. 327.15는 당일 마디가고요. 전날 마디가를 따지면 327.30이 되겠죠. 요 구간이 장타 파동에 맞이는 선인데 이 구간이 무너지면 시장은 골로 간다.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내가 만약에 눌림목을 공략한다면은요, 여러 번 줬습니다. 327.15부터 0.6포, 자, 327.15부터 또 0.6포, 자, 327.15부터 시작해가지고 1.2포 파동 나오고요. 오후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속화가 돼가지고요. 327.15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된 구간 324.65까지 매도가 한 2.5p 파동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 흐름 보도록 합니다. 자, 12월 17일자 보정 차트인데요. 보정 차트도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이었고요. 장중에는 신규 매도 신호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정차트와 동일하게 중심선부터 1, 2, 3, 4, 다시 말해서 파란 실선 37.95가 보정 차트상에서 장타 파동의 한 코스가 끝나는 구간이고요. 그 구간이 새로운 눌림목으로 형성이 돼서 327.9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랫단으로 하루 종일 빠졌죠. 자, 327.95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타 파동의 코스대로 1, 2, 3, 4, 325.45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추가적으로 0.6% 정도 더 빠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진입하는 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가 보정 차트상에서도 3.1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8일자 정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신호 체계를 보면요. 9시 5분에 매수 신호가 출현했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이 326.05니까 중심선 위에 매수 따라갈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벤트적으로 보면 이날 새벽에 미국에서 FOMC가 열립니다. 또한 이날 수급을 보면요. 이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수급이 뭡니까? 나홀로 매수입니다. 이날 미국에서 FOMC가 열리는데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를 한다. 아, 시장이 많이 가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런 감각을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요. 자, 매수 신호가 출현했을 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마디 자리가 파란 땡땡이죠. 327.30이고요. 좀 더 내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면 전날 마디가를 봐라 그랬죠. 전날 마디가를 보면, 자, 전날은 보시면 파란 실선이네요. 자, 땡겨놓고 전날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전날은 327.25가 저항받으면서 시장이 아래로 갔습니다. 이제는 매수니까, 전날 마디가 기준으로 따지면 327.25, 그리고 당일 마디가로 따지면 327.30이 진입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타 파동의 코스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328.55에 여러분들이 청산하고 싶으면 잘라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워낙 세서 중간에 327.95를 줄 듯 말 듯 눌림목을 주고요. 오후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상으로 보면 330.45까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1, 2, 3, 4, 5 해서 매수가 거의 3.15p 파동 나왔습니다. 이게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8일자 보정 차트 보겠습니다. 보정 차트도 9시 6분에 매수 신호가 출현했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선, 보정 차트상에서 시장의 중심선 325.85니까 중심선 위에 매수 따라갈 만하다. 신호가 출현했을 때 당일 마디가 파란 땡땡이 32710이네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싼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전날 마디가를 참고하라 했죠. 자, 보정 차트상에서 전날 저항 자리가 327 땡땡이네. 이 옥색선이죠. 이제는 그러면 매수니까 신호가 출현했을 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당일 마디가 32710, 전날 마디가 327 땡땡 이 구간이 진입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세서 기본 그냥 장타 파동 1, 2 매수가 1.2포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보시면 자, 이 구간이네요. 328.35가 장타 파동의 마지노선인데 328.35에서 눌림을 받고 오후 내내 시장이 상방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330.20까지 다시 말해서 매수 신호가 출현해서 1, 2, 3, 4, 5 해서 보정 차트 상에서도 매수 파동이 거의 3.1포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9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정차트 먼저 보면요. 전날 새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금리 인하 횟수를 내년에는 줄이겠다.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요.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개파락이 왕창 됐습니다. 자, 개파락이 됐으면 내가 어디서 매도를 들어갈까 고민하기 전에 장타 파동의 코스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날 시장의 중심선 31675죠. 그럼 여기서부터 1, 2, 3, 4 여기까지가 장타 파동의 한 코스고요. 다시 파란 실선 324.15부터 1, 2, 3, 4 여기까지가 장타 파동의 한 코스입니다. 근데 현재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타 파동의 새로운 시작점이 빨간 땡땡이 31.70이죠. 이 구간에서 매도가 1.2%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시장이 개파락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시장이 안 빠지고요. 장중 내내 보시면 특별한 신호 없이요. 시장이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아주 대응하기가 곤란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급을 보면은요. 자, 수급을 보시면 장이 개파락하자마자 기관들이 그쵸 지수를 방어하느라고 아래에서 매수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우리가 정차트로 대응했을 때는요. 321.70부터 320.50까지 매도가 1.2% 파동 나왔고 그 이후에는 별로 진입할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정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9일자 보정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차트와 보정 차트를 병행해서 보는 이유가 오늘같이 정차트에서 애매하게 신호를 줄 때는 우리가 보정 차트를 보면 좀 더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날은 저점에서 기관들이요 매수로 대응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정 차트를 갖고 대응했으면 보정 차트상에서 시장의 중심선이 3일 땡땡이죠. 중심선 위에 매수 신호는 따라갈 만하다. 현재 메인 매수, 장타 매수니까요. 보조 신호 매도 버리고 매수 신호 나올 때 따라가죠. 이게 전략 아닙니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3165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면 전날 마디가 여기 있죠. 그게 321.35네요. 따라서 신호가 출현했을 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3135, 3165가 돼가지고요. 파동이 1, 2 해서 매수가 1.25p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보정 차트상에서 신호 체계는요. 메인 매수, 장타 매수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매도 버리고 매수 신호 나올 때 따라가자. 그러면 매수 신호 나올 때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 저점이죠. 시장이 32.25를 갖다가 지지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32.25에 낚시를 해볼까? 그 구간이 결국에는 딱 한 번 줍니다. 최저점 매수가 되는 거죠. 32.2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윗단 323.50까지 다시 매수가 1.2% 파동 나왔고요. 또다시 시장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보니까 32.25에서 음봉 나오자마자 누군가가 양봉으로 돌려 세웠죠. 이 구간이 타점이 됩니다. 32.25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요. 323.50까지 다시 한번 매수가 보정 차트상에서 또 1.25 파동 나왔죠. 따지고 보면 1.2%, 1.2% 그리고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도 매수 파동이 1.2%. 보정 차트상으로 매수를 대응했으면 1.2%가 3번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0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정차트를 보면요. 이날은 신규 매도 신호는 없고요. 전일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눌림목을 잡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장타 파동의 코스가 중심선부터 파란 실선 318.90이죠. 여기까지가 한 코스인데요. 그 구간에 하프 눌림목 중간 마디까지 320.15죠. 이 구간이 가장 좋은 진입 타점이 되고요. 이 구간에 내가 진입을 못했으면 장타 파동의 마지노선이 318.90이네요. 이 근처에만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도 여기서부터 1, 2, 3 매도가 한 1.8%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또 중간에 눌림목도 딱 한 번 줬습니다. 보시면 318.30이 이 구간에서 한번 눌림을 받았으니까 시장은 학습 효과다. 그렇게 보시면 이 구간 318.30이 눌림목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장중 내내 그쵸 315.15까지 계속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신호가 출현했을 때부터 우리가 마디 파동수를 계산해 보면 이 구간이네요.
320.15부터 시작해가지고 315.15까지 매도가 5포 파동 나왔습니다. 이게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자 보정 차트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보정 차트도요,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시장이 움직였고요. 장중에는 신규 매도 신호는 없었습니다. 자, 매도로 대응할 때 따라가지 말고 갭을 메꾸러 올라올 때가 타점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이날 시장을 보면 320.10이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차트를 당겨 놓고 보면 전날 320.10이 그쵸 바닥을 찍어 터냈죠. 이제는 매도니까 나는 320.10이 가장 좋겠거나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20.10이나 당일 마디가 319.80이 가장 좋은 매도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따지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매도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자, 빨간 땡땡이 315.45까지만 파동수를 계산해드려도요, 이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가 거의 4.45p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눌림목을 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대응한다면 장타 파동의 마지노선이 318 땡땡이죠. 현재는 매도이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한 박스나 두 박스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응했으면 여기서도 매도가 1.25% 파동 나왔고요. 자,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이 한번 올라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보시면 그냥 31855나 31870인데요. 왜 31870인가? 항상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요, 전날 마디가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31870은 뭐냐면 아침 이른 아침에 요 구간이죠. 전날 31870을 탁 건드리고 시장이 여기서부터 상방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31870이 또 한 번 눌림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31870이나 당일 마디가 31855가 좀 더 좋은 타점이 되겠죠. 이 구간에 내가 진입을 했다 치더라도 박스로 보면요. 자, 315.45까지 매도 파동이 나왔으니까 최고점 매도가 돼서 1, 2, 3, 4, 5 거의 매도가 3%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은 우리가 매도장인데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장을 대응했으면 큰 수익을 주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주말에 나스닥이 1% 정도 상승을 해서요. 코스피도 갭 상승 출발했고요. 메인 신호 매수, 장타 매수, 보조도 매수 신호의 연속이었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이 31850이니까 중심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갭 상승할 때 쫓아가지 말고 갭을 메꾸는 구간이 진입 타점입니다. 자,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마디 자리가 어디냐면 노란 실선 31890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날 시장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자, 이렇게 당겨 놓고 보면 31890이 어떤 자리냐면 자, 전날 31890이 마디 자리이죠. 마디 자리면서 31890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왕창 빠졌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매수니까 갭을 메꾸는 구간 31890이 지지가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전날 마디가 31890, 당일 마디가 31910이 A 플러스 매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장타 파동은 넷박스가 한 코스다. 그런 말씀 드렸죠. 중심선부터 1, 2, 3, 4 여기까지 한 코스니까 내가 단타나 중타로 대응하려면 321 땡땡에 청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타 파동의 마지노선 321 땡땡을 지지해버리니까 다시 한번 위로 장타 파동의 마지노선 323.50까지 다시 넷박스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신호가 나왔을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부터 따져보면 323.50까지 매수가 4.4%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3일자 보정 차트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보정 차트도 8시 45분에 매수 신호가 출현했고요. 자, 시장의 중심선이 320.20이지만 자, 매수라면 전날 종가 부근에 저항 자리를 지지할 것이다.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 자리가 요 자리죠. 그 자리가 31960, 31955입니다. 내가 순발력 있게 아침장에 진입을 한다면 31955, 31960이 진입 타점이 돼가지고요. 중심선까지 0.6%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윗단
320.85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파동인데 한 틱 모자라는 매수 파동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1% 정도는 매수 파동이 나왔고요. 시간대로 보면 이 시간대인데요. 9시 반에 매도 신호가 출현했는데 나스닥이 주말에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매도가 맞을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차트대로 대응한다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요. 매도 진입 15틱 손절 다시 한번 매수 신호 출현했네요. 자, 매수라면 바로 전에 31960, 31955가 지지가 되면서 아침장에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중심선 돌파할 때 따라가도 좋으나 시장 학습 효과다. 그렇게 보시면 31955, 31960이 가장 좋은 타점이고요. 이 구간에서 내가 진입을 못했으면 이제는 중심선 320.20 돌파할 때 쫓아가야 되겠죠. 이 구간이 매수의 영역으로 돼가지고 시장은 장타 파동의 코스죠. 중심선을 돌파해서 1, 2, 3, 4 매수가 2.5%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장타 파동 마지노선 32.70이 지지가 되니까 그 위로 323.30까지 매수가 한 박스 정도 더 매수 파동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번에 휩소 신호를 줬으나 내가 스위칭 매매를 했으면 매수 파동이 거의 3.75p 매수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4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정차트 먼저 보면요. 전날 매수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나스닥도 0.9% 정도 상승을 마감했으니까 코스피도 어지간하면 상승하겠구나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은 성탄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요. 장중에 신호가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들쑥날쑥한데요. 예를 들어서 10시 6분에 잠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 정도의 매도 신호는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요. 이제 시장의 중심선 321.95를 지지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찌됐거나 중심선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 마인드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또 매수로 내가 대응하더라도요. 시장이 매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검정선이 장기 추세선인데요.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야지 시장이 탄력을 받고 많이 간다. 제가 교육 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요. 현재 시장의 중심선 321.95를 지키고 있죠. 여기는 뭐 저점 매수의 영역인데요. 이 구간은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우리는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 이 구간이네요. 당일 마디가 32.55 그리고 전날 마디가 32.20이죠. 이 구간이 결국에는 진입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날은 거래량이 없고요. 시장이 힘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뭡니까 한 박스만 먹자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은요. 3220, 3255 매수 진입 그리고 32320 청산 그러면 매수가 0.65p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쭈글쭈글 하면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자, 이게 정차트고요. 보정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4일자 보정 차트인데요. 보정 차트도 정차트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데요. 9시 56분에 잠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매도 들어가서 우리가 짧게 단타도 가능했으나 내가 매수 마인드라면 매도를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대를 보니까 이 시간대인데요. 1시 15분이 되니까 이제는 중심선 돌파하고요. 장기 추세선 돌파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신호가 출현했을 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가 당일 마디가 옥색선이네요. 322.55네요. 322.55 매수 그 윗단 323.20 청산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한 0.65 파동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별 볼 일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정차트 보겠습니다. 주말에 나스닥이 산타랠리로 1.3% 상승을 해서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미국장이 떴으니까 우리나라도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매수로 대응했으면 이날은 거의 뭐 깡통 차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이 갭상승을 출발했으니까 갭을 메꿔주는 구간이 진입 타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갭을 메꿔주는 구간은 전날 마디가 파란 땡땡이 323.15 또는 당일 마디가
322.80이 갭을 메꿔주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매수 마인드로 본다면, 왜냐하면 현재는 신호가 매수 유지 상태니까요. 갭을 메꿔주고 이날 시장의 중심선 323.45가 돌파될 때 쫓아간다. 이게 매수 마인드의 전략입니다. 근데 보니까 시장이 중심선 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보조 신호도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이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땡 하면서부터 매도로 대응하는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매수는 조금 보류하자,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되고요. 시간대를 보니까 자, 이 구간대인데 10시 반이 되니까요. 시장이 자, 좀 보겠습니다. 이 구간대예요. 중심선 323.45를 저항받고 이제는 다시 시장이 아래로 곤도박질 치는데 10시 36분이 되니까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중심선이 이탈됐고, 그쵸?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 매도.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전날 마디가 옥색선 자리네요. 그 구간이 322.55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322.55에 진입을 못했으면 당일 마디가 322.20이죠. 이 구간이 결국에는 매도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3255 주고 3220 다 매도 타점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장이 열리면서 바로 321.55까지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 정도 매도 파동 나왔고요. 중국장이 쭉 이어져서 시장을 보니까 자, 이 구간에서 내 마인드는요. 시장의 중심선 323.45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물려도 매도에 물리자, 이런 마인드를 보는 겁니다. 당일 마디가 옥색선 3280 찍고요. 보니까 바로 요 구간이네요. 32.55죠. 이 구간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여기서 32.55가 무너지면서 매도 1% 파동 나왔잖아요. 내가 만약에 눌림목을 대응한다면 당일 마디가 3280도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뭐 32.55가 진입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매도로 대응하니까 321.55 찍고 그 아랫단 320.95, 320.95는 뭐죠? 장타 파동의 마지노선이죠. 중심선부터 여기까지가. 따라서 우리가 32.55 근처에 우리가 매도를 들어갔다 쳐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거의 1.8% 정도 매도 파동 나왔습니다. 이게 정차트의 흐름이고요. 보정 차트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6일자 보정 차트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보정 차트는요. 9시 1분에 매도 신호가 출현했고요. 보정 차트상에서 시장의 중심선이 324.70이니까 중심선 아래 매도 따라갈 만하다. 신호가 출현했을 때 당일 마디가가 322.80이고요. 전날 마디가가 322.95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호가 출현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32.95, 32.8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랫단 32.20까지 매도가 0.7% 정도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중국장이 열릴 때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차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매도의 타점은 하얀 땡땡이 323.45인데요. 내가 만약에 323.45에 진입을 못했다면,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시장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3295, 3280이 저항 자리로 돼서 아침만 빠졌으니까 이 구간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도의 진입 자리가 되는 거죠. 3280, 3295 그리고 나서 시장이 결국에는 32.20 무너지고요. 321.55 중간중간에 눌림목을 줬지만 따지고 보면요. 320.90까지 이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해서 매도가 거의 2% 정도 파동 한번 나왔고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눌림목을 잡는다면 이 구간이 보면은 자 원래는 시장이 세면 32.95에 와야 되는데 3295 못 오고요. 3280 당일 마디가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눌림목으로 작용해서 1, 2, 3 해서 눌림목 공략만 잘했어도 매도가 거의 한 1.8% 정도 매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7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정차트를 보면요. 자, 신호 체계는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요. 신규 매도 신호는 없었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이 32.05니까 나는 어차피 시장은 매도이기 때문에 물려도 매도에 물려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도이기 때문에 전날 종가 부근에 지지됐던 마디 자리가 파란 선이네요. 그 자리가 320.95고요. 또 당일 마디가는 하얀 땡땡이네요. 320.80이네요. 요 구간이 결국에는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돼가지고요. 장 초반에는 그냥 짧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6포,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6포,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장이 시작할 무렵에 다시 한번 32095, 320.80 타점을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산된 흐름이 나왔죠. 그 이야기는 장타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코스인데, 그쵸? 우리는 32080, 320.95에 들어갔으니까 요 구간, 319.55 구간에서 한번 끊어먹는 구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319.5 장타 파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니까 그 아래로 다시 한번 1.2% 빠지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우리가 파동수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32080부터 여기까지, 그쵸? 매도가 거의 2.5p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장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7일자 보정 차트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보정 차트도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시장이 움직였고요. 장중에 신규 매도 신호는 없었습니다. 보정 차트상에서 중심선이 32.15니까요. 중심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나는 물려도 매도에 물려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매도이기 때문에 똑같죠. 바로 전날 종가 부근에 지지했던 마디 자리가 321.05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일 마디로 따지면 320.90이죠. 요 구간이 결국에는 매도의 어떤 자리를 잡아서 아침에는 뭐 여기서부터 1, 2 매도가 1.2%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단타가 나왔죠. 32095, 321.05, 0.6%. 그리고 이제 저 중국장이 열릴 무렵에 다시 한번 32105, 320.90 타점을 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장이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319.65까지 매도가 1.2% 파동 나왔고요. 계속 시장이 매도이기 때문에 내가 버팅기겠다, 그렇게 보시면 장타 파동의 마지노선 31965가 무너지고 나서 그 아래로 두 박스 318.40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래로 더 빠졌는데, 그냥 파동수를 계산하면 320.90부터 1, 2, 3, 4 여기까지만 파동수를 계산해도 매도가 2.5p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3주에서 4주까지 파동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런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도 큰 수익이 납니다. 제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